겁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아홍차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저번 영상까지 해서 이제 기아홍차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상공차, 기아홍차 분류 중에서 형상공차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부터 들어갈 거는 이제 자세공차에 관련된 걸 들어갔고, 자세공차 끝나면 이제 위치공차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치공차 끝나면 흔들림, 총 4가지 유형이 있죠. 일단은 기존에 앞에서 했던 형상공차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것은 자세공차, 그다음에 위치공차, 그다음에 흔들림공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이 부분들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사용되는 그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KS 규격 보면 제가 정리한 거 말고 제가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KS 규격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케이스별로 예시들을 하나씩 딱딱딱딱 들어주는데, 그 예시가 제 거는 좀 생략돼 있어요. 어느 정도 생략돼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KS 규격 원본을 꼭 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업용으로 나와 있는 거, 대부분 학업용으로 나와 있다라는 게 이제 자격증 기준으로 이제 편찬이 된 교재들, 시중에 돌고 있는 교재, 또는 이제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강의 영상, 그리고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은 KS 규격을 한번 이거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다 틀렸다, 100% 다 틀렸다가 아니라 거의 틀린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는 맞는데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세세적으로 작성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오늘 평행도 할 건데, 평행도 딱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물론 이제 이 잘못된 거를 저도 KS 규격을 읽기 전까지, 제가 KS 규격을 제대로 읽기 전에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잘못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이제 우리가 후엄서들로 접할 수 있는 지식들은 다 잘못된 지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잘못된 지식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막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제대로 맞는 건가? 그리고 확인해야지 하면서 KS 규격 원본을 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건데 계속 이렇게 쓰고 있네? 근데 KS 규격에 써있는 글들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 예시들이 맞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맞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평행도부터 제가 좀 수업하는데 부담이 커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좀 이제 틀린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막 순서가 섞여서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부터는 진짜 기아홍차 되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아홍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평행도 명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반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공차 형체는 이거 이제 기아홍차 들어와서 익숙하시죠? 시작하면 이제 공차 형체는 이제 딱 요걸로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 아니면 공칭 형체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외곽 형체이거나 당연히 외곽 형상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유도 형체. 유도 형체는 뭐예요? 우리 흔히 가장 많이 보는 거, 원의 지름에다가 딱 칫선하고 일치하게 붙여놓으면 뭐다? 그 원의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선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유도 형체죠. 원의 표면을 통해서 중심선을 유도한 거니까 유도 형체다. 요거를 꼭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차 형체는 외곽 형체, 그러니까 실제적인 외곽에 있는 형체에 대한 거를 지시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외곽 형체를 통해서 유도되는 형체, 중심선 같은 것들을 지칭할 수 있다라고 매번 명기하고 있죠. 매번. 그리고 공칭공차의 형체의 성질, 즉 우리가 이제 어떤 형체에 대해서 이제 기아홍차를 매겼을 때 그 기아홍차가 가질 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치수, 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 이제 중심선,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형치수 형체의 집합. 이게 선치수 형체의 집합이면 선이 모이면 뭐가 되죠? 면이 돼요. 근데 이제 기아홍차에서는 선치수 형체의 집합과 면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 예시에 나와요. 예시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평면이 있으면
평면의 방향성은 X축, Y축 두 개로 이제 존재하잖아요. 이 2차원이니까. 2차원인데, 이 2차원에서 X축 방향만 중요하다, Y축 방향만 중요하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상에서 한쪽 축의 방향만 중요해. 아니면 한쪽 축의 자세만 중요해. 이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방향을 구분하는, XY 방향을 구분하는 거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면에서 선치수 형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역 형체는 그 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하공차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 그 면 전체에 있는 모든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쪽 방향성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면이 아니라 선치수 형체의 집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칭공차 형체 형상은 직선이나 평평한 표면, 그쵸? 선이나 면이 다 가능하다. 근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이에요. 표면으로 명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시 형체가 공칭적으로 평평한 표면이고 공차 형체가 표면에서 직선의 집합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평한 평면의 표면상에 한쪽 방향성을 가지는 걸 얘기해요. 공차 형체가 표면에서의 직선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치수 형체 집합. 요거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교차 평면 지시자를 지시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면에서 X, Y. 이걸 우리 언제 나왔냐면 직진도 할 때 나왔어요. 진직도 할 때. 직진도래. 진직도 할 때 나왔어요. 진직도 할 때. 진직도 할 때도 이 평면상에서 이제 진직을 보는데 이게 X축으로 볼 거냐 Y축으로 볼 거냐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추가적인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교차 평면 지시자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도도 마찬가지죠. 이 평면의 평행을 보는데 이게 X축이냐 Y축이냐 구분을 해야 된다. 즉, 선치수 형체의 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방향인지를 뭘로 교차 평면 지시자를 통해서 지시해줘야지만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칭 공차 형체와 데이텀 사이를 고정하는 TED 각도는 암시적으로 TED 0에 의해 정의된다. 0도에.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평행이잖아요. 평행이면 둘 사이의 각도는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그렇죠?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가 정의되어야 한다. 암시적으로 해요.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도 치수가 안 써 있어. 우리가 평행한 선을 그리는데 도면에다 각도 치수를 기입하지 않잖아요. 0도라고 기입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암시적으로 TED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 이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그래서 이제 써 있는 게 조금 복잡하게 써 있어요. 데이텀 시스템이 나오네요. 관련된 중심선의 평행도 명세라고 돼 있어요. 데이텀 시스템에 관련됐다 그러는데 그 예시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텀 시스템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텀 시스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건 뭐예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하공차 표식자가 있으면 첫 번째 칸 기하공차 종류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칸 공차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데이텀이 들어가는데 데이텀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이게 뭔 데이텀 시스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상한데? 저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아니 데이텀 시스템이라며. 근데 이게 지금 왜 데이텀 시스템이 되냐면 이 두 번째 있는 것 때문에 데이텀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데이텀 시스템을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엮어서 얘기하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 교육에는 표현 자체가 안 좋고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축과 축 사이의 평행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텀도 축이고 기하공차 명세도 축이에요. 축과 축 사이의 그러니까 기하공차를 명세를 하는데 이게 축과 축 사이는 관계가 복잡해져요. 되게 입체적으로 기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축과 축 사이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세분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거를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 방향을 어떻게 명기를 하느냐. 근데 그 명기는 요 뒤에 있는 걸로 하거든요. 뒤에 있는 거. 근데 요거 여러분들 교차평면 지시자 아닙니다.
선생님, 교차평면적 시자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삼각형, 여기 앞에만 있고 요 뒤는 없어요. 얘는 교차평면적 시자가 아니다. 그럼 얘 뭐냐? 여기 설명 나와요. 자세평면 지시자. 자세평면 지시자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61에 나와 있는 추출 중심선은 0.1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면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요. 0.1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면 사이. 평행한 평면 사이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쵸? 그건데, 데이텀 축 A와 그 평면이 평행하다. 얘랑 평행하다. 근데 이제, 이 데이텀 축 A하고 평행한 평면은 우리가 요 도면상에 2D로 보면은 이렇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요렇게도 여기 있는 축하고는 평행한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텀이 축이 돼 버리면 데이텀 자체가 축이라는 건 선이잖아요. 선이 돼 버리면 평행한 평면은 얘도 평행한 평면이고 얘도 평행한 평면이고 이게 돼버려요. 왜냐면 그 선을 기준으로 360도 빽 돌면서 무한하게 평행한 평면이 존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딜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해주는 역할이 뭐를 해주느냐? 자세평면 지시자가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세평면 지시자는 지금 요 예시상에서는 데이텀 B의 평행을 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것도. 데이텀 B에 평행하다. 라고 하면, 바닥면에 평행하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텀 B에 평행하다는 바닥면에 평행하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닥면에 평행하지 않아요.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바닥면이 데이텀 B래매요. 자, 이 형체가 가지고 있는 바닥면은 뭐다? 데이텀이다? 아니요. 데이텀이 아니라 데이텀 피처다. 데이텀 피처는 데이텀이 아니에요. 데이텀 피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요걸 통해서 유추되는 데이텀이 있어요. 데이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데이텀 평면 B는 데이텀 A의 2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차적. 이 1차적, 2차적 얘기 언제 나와요? 데이텀 시스템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데이텀 시스템에서 A, B, C, D 이렇게, 세 개 들어가다 그랬잖아요. A, B, C 들어가면 그 순서의 관계, 제가 앞에 설명했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데이텀 시스템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평행도가 들어가고 공차값인 0.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B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데이텀을 먼저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요 바닥면을 이용해서 B 데이텀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닥면이 갖고 있는 그 각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A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우선이 되고 B에 있는 표면상에 그 각도를 맞췄을 때 닿는 한 점을 통해서 데이텀을 추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데이텀 시스템 쪽을 설명한 쪽을 다시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개념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잘못 오해하는 게 요렇게 데이텀 B를 해가지고 자세평면 지시자를 내놓으니까 그러면은 얘의 각도 무시하고 얘의 평행하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에 있는 말을 너무 꼬아꼬아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들이 2D적으로만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줘요. 그림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보시면서 바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몇몇 분 계실 거예요. 물론 눈치가 좀 난 눈치가 없어.
아시는 분들은 못 알아챌 수도 있는데, 자, 이상한 거 뭐냐면 공차 값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이제 늘상 이제 아마 학원 수업이나 그런 거 들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차 값을 적는데 공차 값에 앞에 파이가 붙는 경우가 있고 파이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듣는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언제 파이 붙이고 언제 파이 안 붙여요. 그러면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이 형체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만약 면이다 라고 한다면 원기둥 형태로 얘를 공차역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가 붙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맞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 원기둥 형태로 지시할 수 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파이를 붙이냐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요게 지금 중심축에 대한 거잖아요. 자, 만약에 네가 기하공차를 지시하고자 하는 형태가 선이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원기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선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파이를 붙인다. 이거 저도 강사 초기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파이를 붙인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다. 지금 케이스 규격을 딱 보자마자 바로 처음에 시작하죠. 예,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축이라고 해서 다 파이를 붙이는 건 아니다. 자, 축은 기본적으로 방향성, 이 평행에 대한 각도 방향성을 물론 입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X축, Y축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두 군데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저기서 이제 어느 쪽 각도에 어느 방향의 거를 보느냐인데 이 두 개를 다 조합해서 보면 원기둥이 나와요. 다 모든 방향성을 입체적인 모든 방향성을 다 고려할 거야. 그럼 원기둥이 나오는데 원기둥이 나오는 전제는 다른 쪽에서 걔를 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텀 각이 필요해요. 근데 데이텀 각이 필요한데 데이텀 각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파이를 붙인다. 이건 틀린 거예요. 요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익숙할 텐데 제가 일부러 이거 띄워놨어요. 동영상 여기에요. 여기서 데이텀 바닥 A에 대해서 누가 요 베어링 껴지는 32파이에 있는 이 축에 대한 기하 공차가 기입이 될 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 자격증 그 참고서 갖고 계시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좋아요. 여기다가 기하공차 요 32파이 중심축에 기하공차 붙이는 케이스를 보면은 자 여기서 자, 평행도 쓴다 했으니까 평행도를 붙여야겠죠. 평행도 자 공차값 앞에 100% 이제 요 앞에 딱 눌러가지고 파이를 붙이게 할 거예요. 파이를 이렇게 붙이게 한다고요. 100%. 그리고 나서 이제 공차값을 대충 적을게요. 지금은 요거 문제를 푸는 거 아니니까 대충 적을게요. 지금 값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 나중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저 값 정하는 거 다 틀렸어요. 책들을 보시면 거기 값 정하는 기준 알려주는데 앞에 이론적으로 알려줘요. 어느 길이를 써라. 그 길이 쓰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값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붙여줘요. 자, 붙이는 위치 맞아요. 그쵸? 우린 중심선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중심선에 붙이는 위치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데이텀 A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요 앞엔 파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텀이 A예요. A는 뭐예요?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에서 원기둥이 정해되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요 그림상에 이 면과 이 바닥면 기울어짐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걸 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게 이쪽 방향의 기울어짐은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중심축 우측에서 보면 여기는 이거 우리 축 점이잖아요, 점. 이 상태에선 각도 관계가 존재를 안 하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틀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평면도 상에서 이거잖아요. 평면도 상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저게 직선으로 가버렸네. 좀 크게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걱정을 해가지고 원기둥 형태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으나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 각도가 바닥면하고의 각도인가요? 아니에요. 데이터 메인은 저 각의 기울어짐에 대한 기준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를 가지고 원기둥으로 정의를 하겠다고?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왜 나는 저거를 수험서에 있는 그걸 보면 저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했지? 저도 참 멍청해요. 저 기준을 뭘로 정해? 데이터 메이가 저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원기둥 형태가 정의되려면 이게 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중심 축한 것처럼 이 선의 형태, 바닥에 있는 그 면에 있는 하나의 선으로 데이터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 설치 조건하고도 안 맞고 그러긴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각에 대한 거는 정의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가공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각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정면, 우측면도 상에서, 여기 아니라 이거죠. 우측면도 상에서 수직한 어딘가를 가공을 해줘야 돼요. 수직한 어딘가를 가공을 해주고, 걔를 데이텀으로 잡아가지고, 그 데이텀을 이용해서 좌우 각도를 좌우 평행도를 다시 얘기해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정의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이게 답입니다. 파이가 빠져야 돼요. 실제 지금 전산응용 기계들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채점관님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채점관님들을 실제 만나본 적도 없고 채점관님들이 갖고 있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진짜 많이 걱정되는 건 지금 시중에서 그 교재를 만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채점관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100% 여기 파이 붙인 걸 정답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가 KS 규격과 틀린 내용을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 엉터리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속 깊이는 거기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채점을 하고 있다. 이 파이 여기 붙인 거를 감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완전 엉터리로 하고 있다. 채점관들이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채점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대부분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꼭 이런 이제 기하홍차나 이런 것들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할 때 학원 강사님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은 항상 그거였어요. KS 규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읽어봤습니다라고 안 읽어봤습니다라고 답하는 강사님은 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읽기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케이스 교육을 읽기 시작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 그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서 읽어봤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100% 잘못 가르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에 근본이 KS 규격임에
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저도 학원 강습 때 잘못된 걸 그대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저 케이스 교육 안 읽어봤어요, 원본을. 원문을 저도 안 읽어봤다고요. 저도 인정한다고요. 읽고 나서 아이씨, 내 잘못 가르쳤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이 유튜브 기아공차 쪽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아공차를 공부하실 때는 절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이용하지 마세요. 학원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아공차는 학원에서 배우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 다른 거 다 학원을 가시는 게 기본입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아공차만은 아니에요. 제가 99.9%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하고 0.01%도 0.01% 뭐 0.1%도 그 0.1%를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님을.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면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그리고 그 수험 제가 말하는 서적은 그거예요. 자격증 관련된 수험서. 모든 서적 그리고 모든 학원 강사님들 제 경험상으로는 100%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못 만나본 0.1%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99.9%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공사는 절대 지금 나와 있는 일반 교재들을 절대 이용을 제 유튜브를 꼭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럼 너는 헛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저도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다니까요.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해서 헛소리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기아공차 공부하실 때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KS 규격 열람이 무료예요. KS 규격 열람 가서 여기 규격 번호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원본 보고 공부하세요. 제발. 기아공차는 무조건 KS 규격 원본 가지고 공부하셔요. 절대. 진짜 제가 이 케이스 교육 원본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강의하는 내용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든 뭐 하다 보면 어이가 없게 강의를 해요. 제가 봐도 어이없게. 그리고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한때는 저렇게 어이없는 강의를 했었지. 그때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왜 강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아공차는 절대 그런 쪽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기아공차 공부하실 땐 KS 규격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된 거다라는 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얘기할 때는 축과 축이 저 평행이라는 개념을 여러 방향으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준 거냐면 뒤에 자세 평면 지시자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 B의 평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 자세 평면 지시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공차값 0.1을 적용을 하는데 그 0.1을 저 데이터 B의 평행한 평면 요 사이의 간격이 0.1이고 이 사이에서 틀어지는 거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좌우로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위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 저 축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울어짐은 우측에서 본 이 기울어짐이 아니잖아요. 얘는 뭐냐면 우측에서 본 이 기울어짐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위로는 얼마든지 기울어져도 이 기아공차 상에서는 오케이예요. 이 0.1을 벗어나서 0.2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축에 지금 우측에서 본 요 각도만 보겠다. 얘에 대비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B 자세평면 지시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앞쪽에 가면 자사평균 지시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건 자사평균 지시자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독을 하면 요렇게 된다는데 그림이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약간 3D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데이텀을 누구로 볼 거냐? 얘가 데이텀이에요. 얘가 데이텀 구멍이에요. 근데 데이텀 구멍 좀 딱 보고도 알겠지만 살짝 제가 기울여 놨어요. 제가 중심선을 안쪽에 그려놨는데 이거를 우측에서 바라보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저 경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얼마 정도 기울였냐면 이거를 보면은 스케치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스케치 작성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쓰기 되나? 네. 2mm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렇고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중심선은 이렇게 돼요. 얘는 진짜 요 면에 직각이 되게 구멍을 뚫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랬을 때 방금 전에 지시한 거 요런 형태로 지시를 했다. 요렇게 기형체를 위형체를. 그리고 이제 요거 0.1인데 0.1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요걸 1이라고 볼게요. 요 값이 1이다. 1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지시를 했다. 평행도를. 그럼 데이텀 A가 누구예요? 기울어져 있는 요 선이. 그리고 이제 자사평면 지시자는 B죠. 데이텀 B가 요 바닥이에요. 여기가 B다.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지금 평면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잘 실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요 점에서 여기 요 끝점까지가 요렇게 평행. 그러니까 지금 얘 누구랑 평행했어요? 데이텀 B랑 평행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데이텀 B가 아니에요. 왜냐면 데이텀 B는 2차적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2mm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데이텀 B도 2mm가 기울어져야 돼요. A가 1차적이니까 얘가 A니까 A가 1차적이니까 A랑 일단 얘가 평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데이텀 시스템이잖아요. A 각도 맞추고 평행하고 그럼 닿는 점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평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2mm를 주는 거예요. 2mm가 아까 제가 값 1로 한다 그랬죠. 1mm를 주는 거예요. 1mm. 이게 1mm 안에 들어와야 된다. 1mm 안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을 때 저게 들어오느냐. 그렇죠? 안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선을 닦게요. 하나 따고. 왜냐면 이 중심이 데이텀 A니까 지금 요 딴선이 데이텀 A예요. 그렇죠? 딴선이 데이텀 A고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점에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얘가 지금 제가 그린 요 기울어진 선이 얘랑 평행해야 돼요. 그럼 방향을 제가 이렇게 봤으니까 자세평면 지시자가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게 B는 데이텀 A의 2차적이다. 즉 데이텀 A랑 조건 자체가 평행이 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딱 다음에 평행인 상태에서 B에 있는 한 점이 닿는 거고 그렇죠? 한 점이 닿는 거고 이제 요 B에 대해서 얘는 평행해야죠. 이렇게 되죠. 거기에 공차값 제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줄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값은 1이야. 그러면 간격 띄우기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은 폭이 여기잖아요. 근데 벗어났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가공이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면과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면과 직각으로 가공이 됐어요. 직각으로 가공이 됐어도 저 포지션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허용해주는 기하공차 포지션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불량이에요. 얘는 불량이에요. 자, 요거 해독하는 거 이해하셨죠? 저렇게 해독이 된다. 요 스케치는 제가 지울게요. 저렇게 해독이 돼야 한다. 입체적으로 보면 저래요. 자, 근데 이제 방향성이 두 개라는 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자, 요거는 보지 말고 위에 하나 구멍을 더 뚫었어요. 방향성이 두 개라는 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기울고 이걸 평행해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기울어요. 지금 아래쪽 데이텀 A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수직으로 가공을 했어요. 우측에서 봤을 때 기울어지게 제가 가공을 했는데,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우리가 기하공차를 측정해야 되는 구멍은 옆에서도 기울고 위에서도 기울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측정을 할 때 요거 기울었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이거 기울어진 게, 아이고, 너무 기울어진 게 작으니까 안 되네요. 식사 형태를 하려니까. 요렇게 기울어진 게, 여기서 요렇게 기울어진 거 대비해서 평행이니까, 내가 준 갭 2mm 안에 1mm 안에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다. 그쵸? 그런데, 평면에서, 위에서 보면, 제가 요거 2mm 떨궜거든요. 아이고, 이상하게 그렸네요. 요 간격을 2mm를 띄워서 기울여서 그랬어요. 2mm.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축선 데이터 A가 얘라 그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1mm를 허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전체 공차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불량이죠. 근데 불량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좌우 방향은 안 봐요. 지금 이 지시 상태에서는 좌우 방향의 자세는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지시 상태에서는 좌우 방향은 안 보고 오로지 제가 지시한 자세 평면 사이, 그 사이에서 틀어지는 각만 보는 거지 얘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지시를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세요. 댓글로. 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데이텀 직선과 관련된 중심선의 평행도 명세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 뒤에 많은 내용이 빠졌어요. 제가 줄였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 요거는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말로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서 뺐어요. 여기 내용을 줄이려고. 지금 여기서 정의가 안 되는 게 좌우가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 좌우가.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좌우를 정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여기서는 자세 평면 지시자로 평행도 B를 했잖아요.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요거에 대해서 직각도 B를 해줘요. 이렇게. 그럼 직각도면 이면의 직각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갭이 있다. 그러니까 좌우를 정의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라.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나와요. 한 개 예시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상하 좌우를 다 정의하고 싶다면 요게 이제 두 칸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칸으로 나와가지고 요 밑에 이제 한 칸 더. 아이고, 왜 안 되냐? 한 칸 더 들어가고 요걸 확대해서 할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에 한 칸 더. 평행도를 정의하고 요것도 한 칸 더 들어가요. 요 앞에 삼각형은 안 그릴게요. 제가 일부러. 요것도 한 칸 더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직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상하 좌우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하고 똑같냐? 파이하고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형태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저형이 원기둥이 아니라 쟤는 사각기둥이에요.
사각 기둥으로 정의된다. 파이보다는 부정확해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런 형태로 주어지면 파이로 정의하기는 어렵단데, 파이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파이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파이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원기둥을 갖출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얘는 방향성이 지금 중심축, 선과 선이잖아요. 선과 선일 때는 기존 데이텀에서 갖고 있는 요게 있어요. 선의 방향이. 기존 데이텀이 갖고 있는 선의 방향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선의 방향을 가지고 제가 원기둥을 명기를 해보면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요 선의 방향을 가지고 명기둥을 이용을 해보면 만약에 공차값이 1이다. 1이다라고 한다면 저걸 해주려면 생성해서 경로 따라 평면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경로를 선택을 하고 제일 끝점으로 보낼게요. 0으로 보내고 그다음 이제 이 면을 잡아서 스케치를 하고 공차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지름이 1인 원이 나와야겠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지름이 1인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출. 얘가 이 원래 데이텀이 가진 곳에서 원기둥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거리는 저 그냥 모두 거리로 하고 거리가 아니라 객체로 할게요. 객체로 하고 객체는 요 끝점까지 할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원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D 공간상에서 만약에 내가 얘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가진 공간에서 그 입체를 잡아주면 되는 이 원기둥하고 평행한 원기둥. 원기둥도 멀리서 보면은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선이거든요. 얘랑 완전히 입체 공간상에서 평행한 X축, Y축 다 평행한 그 공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원기둥 형태로 정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형태에서 지금 평행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축에 측정이 축이다라고 하면 축에 파이를 붙여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게 되려면 데이텀도 축, 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텀이 면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텀이 축일 때만, 선일 때만 파이가 붙이는 게 가능하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른 부분의 방향성, 그 데이텀에서 다른 부분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요 파이를 붙여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스케치를 사용해서 꺼졌는데 스케치를 펴줄게요. 스케치가 안 나타나나? 이 스케치가 아니지. 요 스케치를 켜줘야지. 그러면 이제 얘랑 이제 요 파이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럼 요거하고 완전히 평행한 이제 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까 썼던 평면을 다시 잡아줘야겠네요. 마지막에 요 선의 방향에 직각인 요 법선 평면을 이용을 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히 평행한 저거하고 완전히 평행한 원기둥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위치는 어디서? 여기서 그려져야죠. 요 중심에서 그려져야 돼요. 요 중심에서 중심이 닿을 필요는 없고 원의 한쪽 끝이 닿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라면 중간점을 가지고 할까요?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1 지름이 1인 원 그 다음에 돌출. 아이고 잘못 찍었다. 프로파일 바깥 프로파일이에요. 안쪽 프로파일. 잡았네요. 잡고 그 다음에 거리는 대칭으로 할게요. 대칭으로 해서 저 가운데 잡았으니까 모두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두 방향으로 잡을게요. 두 방향으로 해서 끝과 끝을 잡죠. 대체로 끝과
반대쪽 끝을 잡아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원기둥 폼에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더 멀리 떨어질 거고 안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저렇게 되면 이제 불량이에요. 간혹가다 오해를 하는 게 얘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래서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형차는 그러지 않아요. 이 중심의 위치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는 치수공차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기형차 지시상에서 지금 얘 아까 중간에 이제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직하게 가공된 애죠. 얘가 이제 좌우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요게 안 맞았으니까 각이 안 맞았으니까 내가 지시한 1에 안 들어왔으니까 틀렸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좀 평면에서 보면 얘랑 맞잖아요. 딱 평행이 맞잖아요. 만약에 평면상에서 이제 기형차를 정의했다 그러면 요건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오케이입니다. 선생님 위치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오케이요? 그 위치가 틀어진 건 치수공차상의 분량이지 기하공차상의 분량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기하공차에서 오해를 하는 게 기하공차 치수랑 엮여가지고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하공차가 치수랑 엮여서 분량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위치공차지 자세공차는 저 시작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오로지 자세가 맞느냐 틀리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 위치가 틀린 건 치수공차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상의 얘는 만약에 지금 위에서 봤을 때 평면상에서의 이 평행도만 본다 그러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위치가 틀어지든 말든 도면상에 위치하고.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 하나를 요 끝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더 멀어질 테니까 어차피 안 들어온다. 불량이 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본체를 끌게요. 메인 본체를 끌게요. 끄면 끄고 스케치도 끌게요. 스케치를 끄고 보면 지금 요 두 개의 봉은 입체 공간상에서 완벽하게 평행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상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파이로 기준 정의가 되는 건 데이텀상에서 데이텀 축, 요 선을 데이텀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데이텀 값을 가지고 데이텀 값에 부합하는 원기둥을 만들고 3D 공간상에서 딱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완전히 똑같은 방향성을 가진 원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생성을 하려면 이 평행도 상에서는 무조건 얘가 축이 돼야 돼요. 데이텀이 축이 돼야 돼요. 데이텀이 축이 아닌 경우에는 원기둥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기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나 그런 쪽에 가르치는 학원이나 그런 데서는 방향이 없는데 거기를 파이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건에 관련돼서 그 방향을 지정할 수 없는데 파이를 붙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갖고 와 보세요. 저한테 케이스 규격에 어디에 몇 페이지 몇 번째 항목에 뭐 그게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다. 뭐 얘기해 주세요. 다 찾으면 저도 다 뒤져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얘기하지 않을까? 케이스 다 뒤져봤어요. 거기 있는 게 막 그림하고 글하고 제발 그리고 저한테 지적을 하실 때는 그림만 찾아가지고 지적을 하지 마시고 지적할 땐 좀 글도 좀 읽어요. 제발. 거기 이거는 뭡니다 쓴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쓴 걸 그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글도 안 읽고 그냥 그림만 있다고 그림만 딱 보고 선생님이 이런 거 없다며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글을 읽으세요. 제발 케이스 교육 볼 때 그림만 보지 마시고 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왕 저를 반박하기 위해서 케이스 규격을 보셨다면 본 김에 좀 제대로 케이스 규격을 이해를 해봐라. 그래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파이로 이렇게 평행도에서 파이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텀 자체가 축인 경우밖에 없어요. 데이텀이 무조건 축이어야 돼요. 어차피 데이텀이라는 건 축, 선의 형태던가 아니면 면의 형태던가 둘 중 하나예요. 데이텀은.
선이냐 면이냐 둘 중 하나인데 반드시 평행도에서 앞에 파이를 붙이는 경우는 평행도에서예요. 이게 직각도 가면 내용 달라져요. 이 평행도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이게 평행도든 뭐든 상관없이 기하공차에서 파이를 붙이는 건 다 똑같이 하나만 딱 정해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상황에 따른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학생분들이 되게 귀찮아할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평행도에서는 공차값에 파이가 붙으려면 반드시 데이텀이 축, 즉 선의 형태를 띄어야 돼요. 데이텀이 선의 형태가 아닌 면의 형태일 때는 절대 기하공차 값에 파이를 붙이실 수 없어요. 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평행도일 때만. 직각도는 다릅니다. 난 이거 끝나고 직각도 설명하면 다를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파이를 붙이는 경우 저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겁니다. 데이텀 평면과 관련된 중심선의 평행도 명세. 이거는 이제 요거 마지막에 했던 얘네들을 끄고 얘를 다시 살릴까? 뭐 얘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나온 요게 우리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동물장치 이게 이거죠. 바닥이 면이고 그렇죠? 바닥이 면이고 중심 요 중간에 뚫려 있는 구멍의 중심 축에 대해서 뭐예요? 평행도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얘 어떻게 돼 있나요? 앞에 파이 붙였나요? 못 붙여요. 왜? 좌우를 못 봐요. 얘가 이 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면에 대한 각도밖에 못 봐요. 그럼 이 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각도는 얘도 한 개는 아니에요. 두 개예요. 이면이면 면이 이게 이거하고 얘잖아요. 이거하고 얘인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졌냐 이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틀어졌냐 볼 수 있는데 여기선 얘가 점이잖아요. 점이면 틀어지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점 가지고 틀어지는 걸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못한다고. 애시당초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 면을 가지고 이 평면에서 이렇게 틀어졌냐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저 면하고는 아무런 각도적인 관계가 없는데 이거 얘는 애당초 KS 규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KS 규격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예 샘플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위아래 각도는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좌우 각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데이터 하나 더 측면에 있는 벽에다가 여기다가 측벽에다가 데이터 하나 더 붙여줘야지. C 뭐 이런 식으로 B 썼으니까. 그래서 그 뭐예요? 뒤에다가 자세평면 지시자 또 붙여줘야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원형인데 원형 구멍인데 원형으로 지정 못하고 뭐예요? 요 사이에서만 TA에서만 떨어진 거리, 평행한 거리, 데이텀에서 평행하며 거리 T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좌우는 제한할 수 없다. 평면상에서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기계 기사나 뭐 산업기사나 채점하시는 분들, 여지껏 혹시라도 이거를 감점을 안 하셨다면 감점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똑바로 하겠지. 저보다 많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면과 평면이에요. 평면과 평면. 데이텀도 평면이요. 그 다음에 위쪽도 평면인데 단 얘는 뭐냐면 평면인데 아까 제가 기하공차에서는 면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어요? 선의 모임. 그렇죠?
선요소의 모임, 여러 개의 선요소의 모임, 선의 치수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선요소의 모임 아니면 그냥 면. 요 두 개를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선의 모임입니다. 선의 모임이라는 게 얘가 각도가 요 바닥 데이텀 A에 대해서 각도가 중요한 게 여기냐 이쪽 각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여기냐 이쪽 각도가 중요하냐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면이라는 건 그렇죠. X축과 Y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요소로 본다는 건 두 방향을 다 보지 않고 한 방향만 봅니다. 한 방향에 기울어진 각도만 보면 돼.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쓴다? 교차평면 지시자를 사용을 한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얘는 데이텀 B. B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요면이죠. 요면과 평행하게, 즉 무슨 얘기냐. 이 각도를 측정을 할 때 이 면과 평행한 평면상에서 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즉, 이 방향으로 측정을 해라. 그리고 그 값만을 본다. 즉, 얘는 지금 면 위에 기하공차가 면에 붙어 있지만 이 기울어짐만 볼 거다. 측면에서 기울어지는 이 기울어짐은 기울어져도 상관없다. 기울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한 10도 기울여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일반 공차의 범주에서 기하공차의 일반 공차의 범주에서 기울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개판으로 제가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반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막 10도 막 그렇게 기울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건 정밀한 거고 기입 안 한 건 일반 공차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차 범주 안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고 이 각은 정밀 공차 범주에서 지정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걸 어디서 섹션을 따든 그건 이제 측정자가 할 거고 결국은 이제 섹션을 부분 섹션을 따가지고 그게 그 평면상에서 높이 T 내가 지정한 요 공차역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다. 그렇죠? 요 두 개가 이렇게 틀어진 건 난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된다. 요 케이스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는 거는 평행도 지시에서 데이텀이 축이고 측정 대상이 면이다. 네, 측정 대상이 면이니까 당연히 앞에 파이는 못 붙고 이렇게 가는데 C인데 이때는 이 면의 방향을 왜 지정을 안 하는데 얘 면의 방향이 의미 없어. 이거는 얘가 이렇게 잘려 있어도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이 각은. 왜냐면 원에서 뭐 저거를 이렇게 기울여 잘랐으면 뭐야. 이 모양 다시 만들어주려면 다시 돌리면 되지 뭐. 돌려가지고 저거 평행한 상태로 오게 해주면 되지. 전혀 상관없고. 얘는 이제 결국은 이 면과 이 축의 이 기울어짐만을 본다. 이 의미가 되겠죠. 또 돌아가 버렸다. 요 방향의 기울어짐만을 본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면과 면인데 면 전체. 네, 면 전체를 본다. 면 전체가 이거는 이제 면 전체를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이 뭐 이제 X자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면이 울어 있는 것 자체가 완전히 평면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평행하면서 평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경우는 이제 단순히 평행도만 보는 게 아니라 면의 평면도도 같이 보는 이런 개념. 평면도 자체가 평행이 나야 된다. 이걸 의미를 하죠.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직각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도 명세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영상이 거의 1시간 됐네요. 1시간 됐으니까 요거 공차 값에 대한 거, 값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여기 공차값 선정하는 것도 우리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전산회계도 기능사 그 교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르치는 학원들의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어이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어이없게 얘기하는 강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데서 하는 강의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인데 그 솔직히 거기는 어디다라는 건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디서 찍은 영상입니다라는 얘기 안 하고 되게 이제 유튜브에서 여기가 유튜브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 출판사 그러니까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이제 교재로
출간되는 책들이 여러 출판사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되게 유명해요. 넘버 원은 아닌데 넘버 원은 다른 데 있고 얘가 넘버 투 정도는 되는데 뭐 본인 그 출판사에서는 우리가 넘버 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에 나오는 기계 쪽 책들이 거의 넘버 원이긴 해요. 국내에서 넘버 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그 출판사에서 유튜브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전산경 기도 기능사 관련해서 그분이 올리는 영상인데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유명한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작성해놓은 정답에 설명을 끼워 맞추고 있어. 원래 있는 이론을 가지고 그 답을 낸 게 아니라 일단 답을 정하고 그 답에 맞춰서 설명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개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를 사례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짜값 선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못하고 있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영상 끝내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공짜값 진직도 공짜값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기아공차의 측정 값의 기준은 측정 길이가 가장 기준입니다. 모든 기아공차의 그 측정 값을 선정할 때 기준 치수는 항상 측정 길이가 기준이 돼. 왜냐면 거기밖에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를 연관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을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에서 나온 그 변이를 그대로 읽어서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벗어나는 공짜값을 선정해 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했던 윤곽도. 윤곽도는 측정 길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윤곽도 하나만이에요. 선의 윤곽도는 면의 윤곽도. 그거 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측정 길이에 연관이 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나? 흔들림? 근데 흔들림도 치수와 좀 연관을 갖게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흔들림 같은 경우는 원의 직경하고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경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